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후로 3개월쯤 되었을 때 제 생일이었어요. 결혼식을 한 후로 이런저런 이유로 쉬는 날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 행사에 불려 다녔어요. 모두들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모이기도 쉬웠고 저는 간 시집온 새 식구라서 시댁 행사나 시부모님의 부르심에 착실하게 잘 따랐어요. 시댁 식구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었고 한 식구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결혼 후 처음 맞는 생일이라서 그저 남편과 오붓하게 둘만 보내기를 바랬어요. 또 그럴 줄로 믿고 있었죠.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어찌나 정신없이 결혼 준비며 결혼식이며 여기저기 인사 다니기도 벅찼거든요. 여름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말입니다. 시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싱싱한 전복과 비싼 장어를 손질을 해서 보내오셨어요. 그 다음 날 토요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미리 제 생일을 축하한다시면서 다른 선물보다도 몸보신을 좀 하라고 보낸 거라고 하셔서 정말로 고마웠어요. 사랑받는 며느리란 느낌도 들었어요. 생일 전날이었던 금요일 저녁에 회사 동료들과 제 생일 축하 겸 해서 회사에서 작은 파티를 해줬어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식당에 편하게 갈 수도 없었기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케이크에 불도 켜주고 생일 축하금도 받았어요. 그리고 8시가 다 되어서 회사에서 나와서 신혼집으로 갔어요. 남편에게 미리 말해두었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혼자 있을 줄 알았어요. 남편이 신혼집 주차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톡을 하라고 해서 도착했다고 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문 앞에서 제 눈을 가리면서 그랬어요. 자기야, 몇 초만 눈 좀 가리자. 라고 하고서는 저를 신발을 벗게 하고 거실 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눈을 가렸던 손을 내렸어요. 어두운 거실에서 큰 불이 켜진 생일 케이크를 들고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거실에는 생일 축하 풍선도 달아놓았고요. 가만히 보니 시댁 식구들이 총 출동해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야 시누이네 두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거라서 놀랐어요. 그리고 고맙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에도 주말인데도 모두들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런 서프라이즈 파티도 열어주다니요. 불 켜진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거실 등을 켜고 보니 좁은 신혼집이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욱더 좁게 느껴졌어요. 시누이 애들까지 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방에서 큰 상을 펴고 저녁 식사를 했던 티가 났어요. 아마도 다들 저희 신혼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생일 선물로 보내주셨던 전복과 장어를 요리를 해서 드셨더라고요. 식구가 많아서 조금 부족했는지 전복과 장어구이를 소접시로 한 접시만 남겨놓고 다 드시고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너 먹으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식구들이 모일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사서 보낼 걸 그랬다. 이거라도 너 꼭 먹어라. 네 어머니. 시누이들이 제 생일이라고 수박도 사오고 선물도 포도도 사왔다고 자랑하셨어요. 다들 일부러 서프라이즈로 제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틀림없이 제 생일 파티처럼 꾸며놓고는 있었는데 어째 이상하게도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저는 주방에서 이 심부름 저 심부름만 하고 자빠져 있다니 이게 뭐 하자는 것인지 헷갈렸어요. 둘째 시누이는 어린 아기가 있어서 아기 보고 있었고 첫째 시누이 형님은 시어머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느라 저에게 아버님의 술상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셔서 시누이 남편들과 제 남편이 한두 잔씩 맞잔을 해가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남편이 미리 사다 놓았다던 맥주가 동이 나자 저에게 그 늦은 시각에 가까운 슈퍼가 문이 닫기 전에 맥주랑 음료수랑 이것저것 사오라고 시켰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몇 시인데 다들 가셔야지. 술은 안 돼. 미쳤냐? 이제 시작인데 우리 아버지가 모처럼 아들과 사이들과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시는데 그걸 막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흘겨봤더니 또 그랬어요. 내일은 주말이잖아. 다들 마음 편하게 즐기고 있는데 티내지 마라. 어서 가서 사와. 지금 아버지랑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서. 라고 하고서는 술상 앞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숲으로 가서
안주거리랑 맥주랑 신우 애들이 먹을 과자나 안주거리를 눈에 보이는 대로 사왔어요. 저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내 살림이라서 술상 안주를 챙겨다 드려야 했기 때문에 주방에서 계속 꼼지락거렸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그 무슨 신나는 얘기들을 나누는지 깔깔대고 호호대고 웃어 제끼더니 어느새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잠이 들더니 조용해졌어요. 좀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그냥 제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오는 줄 순진하게 착각했거든요. 그냥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생일 겸해서 밤새도록 술상 파티를 할 작정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도 휴일이라서 마음도 느긋하겠다. 신혼집이라서 깨끗하기도 하겠다. 에어컨 바람에 시원하니 놀 공간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또 코로나 시국이니 어디 아무데나 가서 밤새 술도 못 마시게 되니까 그랬을까요? 내 참 무슨 술 못 마셔서 죽기라도 했나 싶을 정도로 어쩜 남편과 아버님과 신우 남편들이 죽이 딱딱 맞아서 신나게 떠들던지. 손흥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축구 얘기를 하다가 뉴스에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열변을 토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낙연이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면서 이재명이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 잔씩 거나하게 걸친 상태라서인지 거침없는 말들이 오고 갔어요. 오죽하면 방에서 잠깐 주무시던 시어머니가 신우 아기가 깬다고 조금 소리를 낮춰서 말하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제가 술상 시중을 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그러셨어요. 그냥 너는 냅두고 자라. 피곤하겠다. 원래 저렇게 밤새서 술을 마셔야 직성이 풀린다. 라고 하시고 방에 들어가 주무셨어요. 저도 피곤해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미안하구나. 내 살림이 아니라서 뭐가 뭔지 알아야 말이지. 혹시 부고 어딨냐? 저 술고래들 해장국을 끓여줘야 하지 않겠니? 네? 해장국이라고요? 그래. 그래도 우리는 잘만큼 잤으니까 해장국이라도 끓여놓고 충분히 잠 좀 재운 다음에 먹여야지. 저는 그때서야 시간을 보니까 아침 8시였어요. 보통 주말 때 같으면 이 시간이면 늘어지게 퍼져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어젯밤에 술상을 봐주느라 늦게 잔 탓에 비몽사몽이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얼른 하지 않고 횡설수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야, 어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정신 차려라. 그 말에 억지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찬물 한 컵 갖다 주랴. 빨리 잠에서 깨라.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아침밥을 준비하지 않겠니? 그래, 그래도 우리는 잘만큼 잤으니까 해장국이라도 끓여놓고 충분히 잠 좀 재운 다음에 먹여야지. 저는 그때서야 시간을 보니까 아침 8시였어요. 보통 주말 때 같으면 이 시간이면 늘어지게 퍼져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어젯밤에 술상을 봐주느라 늦게 잔 탓에 비몽사몽이었어요. 오늘이 진짜 내 생일인데 미역국이 아닌 해장국을 나에게 끓이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했었죠. 일부러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짜고서 몰카를 찍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거실에 나와보니 아버님과 함께 술판을 벌였던 그대로 술상 한쪽으로 미뤄진 채로 다들 널브러져서 잠에 취해 있었어요.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에 난장판 이런 난장판이 없을 정도로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에 콜라병이 넘어져서 찐득한 콜라가 흘러나와서 지저분했어요. 주방도 어젯밤 그대로여서 정신이 사나웠어요. 작은 방에서는 형님 애들과 둘째 신우와 아기가 세상 편하게 자고 있었고요. 오늘이 내 생일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반문했어요. 남편도 얄밉더라고요. 거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퍼자고 있길래 발로 툭툭 쳐봐도 세상 모르게 잠에 취해서 깨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탈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잘 챙겨 입고 조용히 집에서 나왔어요. 제 생일인데 그 이른 시각에 그것도 내 신혼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온 제가 조금 웃겼어요. 이렇게 평생을 꼭 살아야 되나 싶었고 개념 말아먹은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몇십 년을 서로 남처럼 살아온 새 식구한테 대한 배려가 이렇게 넘나 싶어서 화도 났어요. 사실 이런 기분으로 친정에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 시각에 갈 곳도 마땅치도 않고 해서 친정 부모님한테 갔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눈치 백단인 부모님이 아무리 내가 숨긴다고 해도 김새를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때마침 잠에서 깨어났는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자기 없어졌다고 해서 깨웠는지 저에게 남편이 전화했어요. 자기야, 어디 갔어? 엄마가 북엇국 끓이라고 했다면서 어디로 간 거야? 나 오늘 생일이잖아. 엄마가 나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놨다고 해서 여기 와 있어. 너도 빨리 와라. 친정아버지가 통화 중에 제 전화를 받아서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도 얼른 바로 오게. 지금 사인 집합금지인 거 모르나? 지금 바로 오게나? 아, 네, 장인어른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너 뭐하냐? 북엇국을 끓이랬더니 왜 말도 없이 친정에 가 있는 거니? 어머니, 오늘은 제 생일이잖아요. 미역국 먹으러 왔어요. 여기서 생일상 받아 먹으러 왔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제 집에서 잘 놀다가 가세요. 라고 하고 끊었더니 더 이상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남편이 달려왔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서 아침을 먹은 후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잘 왔네. 자네 장모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일을 잘 못하네. 주방에서 설거지 좀 하게. 내 딸은 오늘 생일인데 일을 하면 되겠나? 남편은 제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린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라고 오자마자 시키니까 놀란 눈치였지만 시킨 대로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미안하네, 사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말일세. 고생 좀 하게. 아닙니다, 장모님. 저와 친정엄마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늘어지게 누워서 얘기를 나누었고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계셨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직접 가지고 나가서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거실이며 주방 바닥이며 방이면 방마다 걸레질도 시켰어요. 이런 거는 힘이 좋은 남자들이 하는 거라며 친정아버지가 솔선수범해서 나서 사자고 하니까 따라서 잘 하더라고요. 저와 친정엄마는 그러던지 말던지 거실에 잘 놀다가 엄마랑 마실 나갔어요. 친정아버지가 내 생일이니까 모처럼 집에만 있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돈도 두둑히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신나게 나가서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왔는데 친정집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엄마와 제가 나간 사이에 글쎄 작은 방에 도배를 남편과 하셨더라고요. 작은 방에 짐도 별로 없는데 도배를 할 때가 됐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시면서 사위랑 도배를 했다고 하셨어요. 친정아버지가 하시면 얼마나 하셨겠어요? 거의 혼자서 남편이 다 한 거겠죠. 얼굴이 헬쓱해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남편이 얄미워서 일 시켜 먹은 거였죠. 남편이 제 신혼집에 연락을 해보니 오후가 되어서야 다들 시댁 식구들이 떠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뭐가 쉬워서 자네 집에 내 딸을 종부르듯 하라고 보냈겠나? 자네가 내 딸에게 잘해야 나도 자네한테 잘할 거네.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내 딸을 데리러 갈 테니까 지켜보겠네. 그러자 남편이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내 딸 생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해주게. 다 자네 할 나름이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자 잘 알겠다면서 대답은 잘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두고 보겠어. 신혼집에 늦지막한 시간에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어질러 놓고 간 자리를 남편이 주섬주섬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신혼 초부터 훈련을 시켜야 몸에 배는 법이니까요. 저렇게 직접 몸으로 부대껴 봐야 힘든지도 알 거고 피곤한 줄 알면 제 입장도 헤아릴 테니까요. 군소리 안고 주방이며 화장실이며 작은 방에 침구며 그 오밤중에 다 혼자서 치우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씻고 바로 잠이 푹 들었네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벌써 일어나서 저한테 미역국을 자기가 직접 끓였다고 와서 먹자고 했어요. 어제도 피곤했을 텐데 기특하게도 미역국을 끓였다니 약간 감동이 왔어요. 주방으로 나왔더니 맛있는 미역국에 소박한 아침 밥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쁘게 포장된 생일 선물도 내놓았어요. 자기야, 미안해. 결혼 후 첫 생일인데 앞으로는 내가 직접 생일상 차려줄게.
그리고 용서해달라는 의미로 뇌물이라며 건네준 생일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니까 사진첩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하기까지 남편이 저에게 느꼈던 감정들을 다 진솔하게 써내려간 사진첩 일기 같은 거였는데 저와 남편의 히스토리가 드라마처럼 이쁘게 편집이 되어서 있었어요. 그 옛날에 사랑했던 순수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느낌이어서 감동이었어요. 센스쟁이 남편이라서 그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